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건강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당한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기준이 되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그 건강 음식이나 영양제를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 이 적당한 양을 서로 궁합이 맞게 잘 섭취해야 할 것 같아요. 궁합이 맞는 음식과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게 자신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양체질, 음체질 두 체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체질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체질, 음체질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체질은 열이 있으니까 단백질 종류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조금 더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이에 반해서 음체질의 경우에는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서도요, 단백질, 견과류나 육류, 단백질 음식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은 다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 견과류나 단백질, 육류를 조금 더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여름의 경우에는 과일이나 야채, 그래서 내가 좀 현재 있는 곳이 좀 덥다, 그럴 때는 야채나 과일을 조금 더 섭취해 주시면 좋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좀 춥다, 그 다음에 나의 몸이 좀 추운 것 같다, 이랬을 때는 견과류나 육류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과 그 다음에 밤에 내 음식의 섭취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밖이 추워지니까 내 체온의 온도는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밤에 약간 육류나 그 다음에 견과류를 같이 섭취해 주시고, 아침은 좀 가볍게 담백하게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나이, 몸무게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면 증상을 겪게 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신체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장애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이 사람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사면 일장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낮에 적절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4분의 3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4분의 1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낮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힘을 받고
받고 또 저장시켰다가 낮에 쓸 수 있는 힘을 수면을 통해서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낮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중에 기억을 일부를 지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또 다음 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엄청 또 아주 힘이 들겠죠. 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일부를 잊어버리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잠자고 일어나서 내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중요한 건데 왜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 억지로 잠을 청해도 잠에 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잠을 한두 번 못 잔다고 수면 장애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만성 수면 장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정도씩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단기 수면 장애로 정의하고 있고 이 만성 수면 장애에서 특히 일주일에 이제 3번 이상 수면 장애 또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 수면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잠 못 이루는 현대인들의 이 수면 장애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방에서는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은 아주 중요한데 한방에서는 이제 음체질, 양체질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음과 양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남성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낮에 충분히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밤에 충분히 그 다음에 우리가 푹 어렸을 때 그냥 누우면 골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충분한 잠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원인이 크게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낮에 적절하게 건강하게 잘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낮에 분명히 깨어있는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소파에 앉으면 TV 보시다가 이렇게 조금 주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잠을 잠깐 졸았는지 졸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 장애가 오는 경우에 내가 낮에 적절하게 깨어서 뭐 앉아 있어만 되지는 않겠죠. 적절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소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야간뇨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저녁 때는 충분히 수면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녁 때 골아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벽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지 중간에 깨어서 소변을 뭐 2번 본다든지 4번 본다든지 뭐 1시간마다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게 되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방광의 요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떨어지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이제 한방에서 이제 남자의 이제 인체 하초의 양기 정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야간뇨가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수면 장애를 불면증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소변의 방광을 조절을 해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체는 이제 자율신경으로 조절이 되는데 내가 편안히 릴렉스가 되고 이완이 되어야 저녁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저녁 때 이제 긴장 상태가 된다, 분노가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긴장을 잘 하거나 화를 좀 잘 내거나 걱정거리가 심하게 있거나 예, 이런 경우에 또 내 일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잠을 푹 잘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된 것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예,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식적입니다. 예, 식적이라는 것은 원래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있을 때 아침을 제일 많이 먹고 예, 점심을 중간 정도 먹고 저녁을 제일 적게 먹는 게 우리 인체의 건강의 섭생의 요법이라고 동의보감의 이제 섭생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아침에는 출근하고 또 입맛도 없기 때문에 아침은 적고 예, 점심은 중간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먹고 저녁은 아주 대부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위와 장에 음식이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위와 장에 음식이 가득 차게 되면 심장에서 위와 장으로 피를 내보내서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식적이 생기면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배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또 코골이라든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더불어져서 오기 때문에 항상 저녁은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해서 이제 소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식적을 한방에서는 넣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밤에 내 몸에 이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밤에 우리 몸에 이제 밖의 생활은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내 체온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밤에 오히려 연세가 들어가면서 체온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예, 보양시켜야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기가 됐는데 밤에 자다가 열이 올라와서 땀이 나서 잠을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저녁 때 이렇게 막 더우면 땀이 나면서 깨서 일어나서 이제 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밤에 너무 차도 수면 장애가 오고 너무 더워도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제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요? 머리에 이제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머리에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어렸을 때 뭐 너희 삼촌이 보였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꿈을 꾸니까 아 이게 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수면 장애의 문을 자체를 목문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경우에 이제 수면 장애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그 섭생편에서 장수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적어지는 게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할 때도 네. 병원에서 별 이상은 없는데 몸이 뭔가 자꾸 피곤해진다 이렇게 해서 뭐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꾸준히 먹는데 몸이 자꾸 좀 노쇠해지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물어보면 한 10% 중에 한 30%가 저녁 때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꿈을 적절히 이제 적게 꾸게 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뭐 불면증이라는 질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병이라든지 야경증이라든지 야채증이라든지 기면증,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화장애라든지 위험 증상, 위산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
또 수면 장애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겪는 수면 장애. 밤에 잠을 푹 이루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 밤에 수면 장애가 되면 일단 낮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죠. 네. 예, 그러면 낮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면 예, 사회생활이 또 잘 안 되겠죠. 사회생활이 잘 안 되면 사회에 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예, 이렇게 되면 자기는 저녁 때 이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낮에 가서 졸고 또 생활이 안 되니까 혼자 우울해지고 왜 밤에 푹 못 자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이제 같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앞서서 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면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 가운데 야경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야경증은 밤에 놀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주로 많이 그러는 경우인데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놀래서 막 엉엉 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약한 아이들은 옆에 엄마나 어른이나 또 오빠나 동생이 누가 있어야 잠을 좀 푹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의 경우에 따로 혼자 자는 걸 원하면 혼자 자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엄마 옆에서 자겠다, 뭐 누나나 오빠 옆에서 자겠다 이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이제 혼내면 안 되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예, 심장에 이제 열을 치료하고 또 간장과 담낭의 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면 바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네, 또 기면증도 수면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네. 어떤 질환인가요? 예, 기면증은 낮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낮에 앉으면 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식곤증도 했는데 낮에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졸리고 또 근무를 하려고 하면 졸리고 예, 계속해서 잠에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낮에 잠에 취하니까 낮에 적절히 깨어 있어야 밤에 충분히 휴식을 잠을 취할 수가 있는데 낮에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밤에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면 장애는 정말 단순하게 불면증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수면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밤에 적절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간혹 그 예전에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잠을 충분히 수면 장애 없이 6시간 이상을 푹 자야 피부가 윤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만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안구도 건조해지고 구강도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장 내부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같이 나오면서 또 혈관 자체에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니까요. 중풍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적절히 수면을 취해야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 분비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의 수치 증상도 스파이크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는 낮에 깨어 있었을 때 이제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에 충분히 수면 장애 없이 수면을 취해야 꿈도 없이 그렇게 자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낮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질병도 올 수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모든 병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면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쏭달쏭한 건강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수면은 4시간 정도 자도 피곤하지 않다면 괜찮다? 수면 시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수면장애 사실 4시간 자는 경우는 좀 적은데 예, 이렇게 자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방에서 이제 양성의무한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수면은 기본적으로 사면일장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예, 24시간 중에 4분의 1을 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시간을 자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체의 양기 자체가 약해지면 수면 자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계절에 따라서도 예, 잠자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적게 조금 자는 게 좋고요. 예, 해가 길어질수록 예, 수면을 좀 많이 취하는 게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수면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수면제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약이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수면 불면증이 있을 때 한두 번 정도 이제 그랬을 때 바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예, 내가 잠이 안 온 원인을 수면 장애가 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잠을 좀 많이 잤다든지 내가 저녁을 좀 과식했다든지 내가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예,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를 유발한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뇌 연구에서 보면 예, 뇌에 타우라는 예,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예, 치매를 유발하는 걸로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낮에 적절히 활동을 하고 밤에 쉬어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내가 한 6시간, 7시간 잤는데 어떤 날은 조금 더 자는 게 내 컨디션에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낮에 하는 활동의 양이라든지 일의 양이 많으면 네. 밤에 조금 더 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연세가 높아질수록 예, 그 다음에 그 건망증이 생길수록 또는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네. 항상 내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걸 체크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 연세가 들어갈수록 면역력도 약해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보충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수면을 장애 없이 잘 자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건강 팩트 체크에서 수면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수면 장애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원인이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한 가지씩 나타나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복합적으로 2가지, 3가지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낮에 잘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 앉으면 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낮에 간혹 좀 무료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심심하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앉아 있다가 보면 TV를 보다 라디오를 듣다가도 그냥 갑자기 졸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내가 특별히 병에 문제는 없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잘 먹고 또 약 먹는 것도 없는데 항상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낮에 정상적으로 잘 깨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소변입니다.
특히 이 소변을 밤에 수면하기 전에 소변을 본 다음에는 보통 6시간은 원래는 소변을 안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전립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서 방광의 이제 요도의 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밤에 한 번 정도의 소변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소변을 먼저 치료하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50, 60이 넘어갔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상 이상이 없다. 내가 음식도 잘 먹는다. 운동도 잘한다. 그런데 내가 소변을 보는데 내가 소변에 힘이 좀 떨어진다. 소변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누워서 자는데 소변을 하루에 2번 이상 소변 보러 간다. 그러면 이게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나이가 든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먼저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소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했을 때는 소변부터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꼭 야간에 소변을 2번 이상 보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식적입니다. 저녁 때 음식을 과식하면 당연히 이제 코도 좀 골고 잠을 좀 깊이 못 자잖아요. 네. 이건 습관만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원래 좀 체질적으로 항진이 되어 있는 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한 70에서 80%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교감신경을 저하시키면서 항진된 것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방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지막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체온 조절입니다. 밤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 체온이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더워서 열이 안 오고 더워서 또 잠을 못 자고 또 너무 안 올라가면 추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체온이 좀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좀 추운 경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꼭 저녁 때 같이 이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두부를 좀 섭취해 준다든지 고기를 같이 좀 저녁 때 몇 점이라도 섭취해 주시면 좋고 열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녁 때 야채와 과일을 조금 더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꿈이 많은 경우인데요. 꿈이 많은 경우에 동의보감에서 5장 6부에 따라서 5장 6부의 기의 다소에 따라서 꿈에 대한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젠가 이제 꿈에 대한 또 치료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녁 때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다니 우리가 잠을 잤는지 꿈을 꿨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우리 젊었을 때 그냥 딱 누우면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노화가 빨라지고 특히 뇌에서의 건강도가 떨어지니까요. 이제 치매라든지 이제 건망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치료 사례가 있나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환자의 이제 수면장애 치료 사례입니다. 네. 남성 65세, 173cm에 70kg. 이분은
63세인데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40부터 잠을 깊이 못 자고 항상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못 자고 또 잠은 자는데 오전이 더 힘들다고 해서 수면제는 한 몇 년 복용하다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소변을 하루에 한 4-5번 본다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소변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성분이라 이제 사타구니도 항상 습하고 추위도 많이 타고 발도 시리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어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현재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역류성 식도염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망진상 얼굴이 붉은데 맥진을 봤을 때 맥진은 부한데 힘은 없었고 맥동수는 56맥으로 느렸습니다. 특히 이제 청맥이 크고 약했습니다. 청맥은 가라앉아야 됩니다. 네. 상기 환자는 특히 이 청맥이 크고 약하고 느린 것은 밑에 남성의 이제 하초 정력도 약하고 방광의 이제 저장이라든지 전립선도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인지했습니다. 또한 발도 시리고 낭습도 생기고 소화불량 증상은 하초에서 중초를 데워줘야 되는데 하초가 데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다리가 시리고 음낭이 차가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보해주고 명문화를 보해주고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4개월 투약해서 이제 야간요가 하루에 밤에 한 번 정도 보는 걸 한도로 해서 이제 치료를 종료한 사례였습니다. 수면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면 장애나 평소 질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이 수면 장애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수면 장애는 지금 원인이 6가지 또 질병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제가 2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밤에 좀 추위를 잘 타는 경우, 밤에 오히려 더워지는 경우. 그래서 추우면 잠을 못 잘 수 있기 때문에요. 밤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기와 산조인 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수면하기 취침 전에 2시간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밤에 좀 더운 경우,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는 창가 옆에 가서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죽엽과 산조인초 각각 10g을 같은 요법으로 해서 수면하기 2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타는 환자분들의 이제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되는 환기와 산조인 초를 차 요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환기와 산조인 초가 들어간 한방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단맛이 확 느껴지네요. 단맛도 있고 약간 담백한 맛도 네, 있고 깔끔하게. 향이 조금 환기는 인체의 상중하의 원기를 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를 조밀하게 해주면서 기를 막아주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 산조인은 특히 이제 불면증에도 듣는데 특히 이제 간장의 기를 길러주게 됩니다. 간장 자체의 기에서
우리 인체의 이제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평소에 좀 겁이 있다든지 추위를 좀 잘 타다든지 항상 좀 피곤하면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이 환기와 산조인 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장애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인가요? 예, 지압법도 이제 추위를 잘 타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제 양기를 돋구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심맥과 족교음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심맥이라는 혈자리는 바깥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 오픈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되고, 예, 족교음이라는 혈자리는 네 번째 발가락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번째 이제 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발가락 끝에서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손톱 뿌리 각에서 가서 만나는 부분을 예,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예,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에는 후계와 예,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계라는 혈자리는 예, 5번째 손가락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예, 볼록 나온 뼈의 이제 뒷부분 한방에서 이게 본절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속으로 10번 세면서, 왜냐면 이걸 엄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되고, 조해는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회 이용하시면 되고, 이 혈자리도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고요. 네. 34세, 키가 183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앞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들이 34세인데요. 예, 한 7년 전부터 운동이나 뭐 이렇게 조금 뭐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하면 그 열꽃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생활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힘들어서 예, 예, 한방병원도 한번 다녀봤고 그랬는데 이게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문의드려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아드님이 이제 183cm인데 그 네. 배는 그 몸무게는 적당하신 것 같습니까? 네, 예, 제가 보기엔 딱 보기 좋아요. 예. 지금 미혼이세요? 아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돌된 아이가 있어요. 예. 아드님 뭐 특별히 수술 같은 거 받은 적은 없고요? 네, 비염 수술 한번 받고 나머지는 다 건강해요. 예. 그러면 현재 뭐 복용하는 약도 없으신 거고요? 네, 예. 지금 그 아드님이 이제 현재 그 운동하거나 이제 무거운 걸 들 때 열꽃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내부에 열이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이제 네.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열과 열이 이제 겹쳐지면서 피부 쪽으로 알러지 반응처럼 열꽃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네. 지금 혹시 술 하세요, 아드님? 전혀 안 해요. 예, 술 못 하시는 거죠? 네. 예, 한 잔만 하면 얼굴 빨개지고요. 네.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 쪽으로 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꽃이 얼굴 쪽에 나타나세요? 피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굴 이렇게 앞면 그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몸 전체가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꽃이 있다가 이제 운동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 경우가 이제 심장하고 간장 쪽에서 열이 올라가면서 이제 피부 쪽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대변은 혹시 잘 보는지 아세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변비기가 좀 있었어요. 예. 소화는 먹는 건 잘 먹고요. 먹는 거는 조금 편식은 있는데 예. 주로 이제 햄버거나 뭐 피자, 예. 치킨 이런 걸 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예. 제가 조금 잘못 키워서 그런 건가 하고 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뭐 피자, 햄버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조금씩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의 영양은 뭐 한 20% 이내로 쪘고 원래 체질적으로 내부에 열을 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남자지만 전혀 한 잔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원래 안 먹었었어요. 네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치자.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죽엽. 네. 예, 다 적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 4g. 아, 4g이요? 예. 네. 그 다음에 아드님이 좀 얼큰한 거 잘 먹으세요? 아니요, 매운 거 싫어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갈근 6g 넣으세요. 갈근 6g이요? 예. 그렇게 해서 네. 물을 1000cc 넣고 1000cc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끓이면 그 다음에 이제 팔팔 끓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불을 좀 줄이셔서 한 30분 정도 약불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끓이시면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예. 네. 그래서 양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이 경우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씩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상담 네.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75이고요. 네. 몸무게는 지금 현재는 46kg, 네. 키는 162. 네, 162cm. 네, 최준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요. 예. 15년 고생하면서 기침하고 가래하고 힘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예. 현재 지금 이제 어머님이 이제 느끼시기에 침이 좀 마르면서 없어진 게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습니까? 고개 선생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최근에 와서는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양약은 작년까지 복용하다가 제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그냥 다 끊었어요. 끊고 예. 지금 먹는 거는 노바스크 반알, 혈압약.
예, 혈압약. 그거만 먹고 있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수술은 한 7번 정도 받았어요. 예. 아, 큰 수술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한 30년 전에 예. 난소가 뱃속에서 터져서 예. 아주 큰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 많이 했고, 네. 이하선염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술을 한 7번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지금 이 기관지 확장증은 진찰을 언제 받으신 겁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병원 치료를 하도 받다가 네. 기관지가 터지면 피를 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 갔다마다 응급처치하고 한 열흘 정도 입원했다 퇴원하고 했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너무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지쳐서 예.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선생님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네. 밥을 못 먹고 기침을 하고 그러면 예. 그냥 피가 저절로 터져서 나와요. 아, 지금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까운 병원에서 그 지혈제를 타다 놓고 예. 그냥 벌써 그렇다 하면은 제가 지혈제를 한 3일 정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피가 나온 지가 기침을 조금 세게 해도 피가 나오세요? 네, 그래서 나와요. 예.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십니까? 현재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밥을 정말 조금밖에 안 먹어요. 예. 하루 이식을 하는데도 예. 많이 불편합니다. 예. 밥 먹을 음식 생각은 나세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과일을 좀 먹는가 싶어요. 이제 과일은 좀 제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기침을 조금만 세게 해도 지금 피가 이렇게 나오신 게 지금 이 기관지 확장증 진단받은 게 1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피가 나온 건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3년 전에 엄청 많이 갑자기 쏟았어요. 감기를 몸살을 앓고 났더니 네네. 그래서 병원에를 그때 처음 갔더니 그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11일인가 입원해서 퇴원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병원에를 많이 드나들었어요. 예. 출혈이 있을 정도로 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혈제만 저다 제가 사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혈제를 먹고 그러면 바로 피는 그칩니까? 지혈제를 벌써 이제 목에서 나오면은 지혈제를 한 3일 정도 먹으면 그게 멈추던데요. 예. 그런데 자주 터져요. 자주 터진다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터지는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는 일주일에 한 그렇게 3일씩 터졌는데 요즘 와가지고 제가 아예 활동을 안 해요. 바깥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네. 요즘은 좀 한참씩 있다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든 일을 하면 네. 그날 저녁에는 꼭 그렇더라고요. 한 예. 보름 정도나 한 달 정도. 아, 그 내과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그러면 이 기관지 확장증 그 처방 받은 건 있으십니까? 기관지 확장증 처방 받은 거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다닐 때 그때는만 하고 예. 그냥 병원에서 다니면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다니던 거는 이제 약처방 해준 거 다 먹고 그리고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서울대병원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예. 힘들어갖고.
예. 그 여기 동네 병원에서 예. 그냥 급할 때마다 지혈제랑 약이랑 터놓고 살거든요. 예. 지금 그 동네 병원에서는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은 안 들으셨고요.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가면은 입원시키고 그 네. 약을 먹으면 제가 그 약을 소화를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예. 그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한 거의 막 두세 달은 밥도 못 먹고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안 가고 예. 그냥 지혈제만 이 동네에서 지어주신 거 예, 예. 먹으면서 이제 한 3, 4일 먹으면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몸을 좀 뭐라도 먹고 살라고 네. 지금 그러고 그러니 살고 있어요. 예, 예. 어머님 현재 이제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우선은 지금 네. 음식을 좀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소화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음식 생각이 조금 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네. 내가 피를 통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아서 혈관벽 자체가 이제 두꺼워지시는데 지금 식사를 잘 못 하시고 지금 하루에 2끼만 드셔도 이제 소화도 좀 잘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식사를 좀 잘하게 이제 그 다음에 비위 쪽하고 원기 쪽을 올리는 그쪽 차요법을 불러드릴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피가 나오고 그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약은 지금 피가 조금만 신경 쓰고 좀 힘들고 이래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조짐이 이상하다, 그 다음에 피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네네. 일단 적어보세요. 예. 잠깐만요. 저희 남편을 바꿔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네, 어르신. 예, 황기 5g, 황정 5g, 예, 감초 2g 이렇게 해서 그 물을 10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중간 불 정도로 한 30분 끓이면 한 150cc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현재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위장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150cc의 한방차를 하루 종일 해서 이렇게 조금 처음에 데웠다가 예, 그 다음에 예, 식탁 위에 놓았다가 하루 종일 해서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현재 조금만 자극이 와도 모세혈관 쪽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한 치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좀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버님한테 이제 다시 전화 드려서 차요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면장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이 수면장애를 겪지 않도록 평소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우리가 낮에 적절히 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햇빛을 한 15분 정도 잘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항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특히 저녁은 약간 소식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예, 수면 장애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낮에 건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수면 장애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저녁 소식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